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강좌는 자소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라는 주제를 갖고 자소서에 관련된 강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는 ESUP고 이 관련된 포스팅은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을 필수적으로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좀 이런 복잡한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자소서 사례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비전문가들 또는 자소서를 잘 못 쓰시는 분들 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는 패턴, 그 패턴을 분석을 한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소서를 쓸 때 온라인에 있는 합격 사례 또는 잘 쓴 예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자소서 유형이라든지 어떤 패턴, 어떤 그런 구조들을 보고 자소서라는 걸 이렇게 쓰는구나, 약간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떤 분석된 이야기들을 제가 풀어 놓을 겁니다. 들어보시고 나도 저렇게 쓰고 있었구나, 저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은 그 패러다임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작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신 다음에 자기에게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연령별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연령별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연령별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20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를 보시면은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이게 성장 과정일 거예요. 성장해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잖아요. 성장 과정에 부모님이 항상 나와. 그 성장 과정은 항상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무조건 시작해. 자, 그 일반적인 패턴이죠. 자, 부모님 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자, 이 정도로 성장 과정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 성격이 활발하고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는 장단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풀어놓는 거겠죠. 자, 그룹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 이런 거,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응기응변하고 현명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줄 알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다정자감한 성격이 장점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피해를 볼 때도 있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써, 포용력도 세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자, 그리고 30대 가겠습니다. 30대. 자, 언제 태어났으며 이제 부모님 이야기 당연히 나오죠.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할아버지 이야기라면 할아버지 이름 세우겠죠. 가훈이 나와요. 항상 근면성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봉사 기쁨, 부모님의 가르침이, 성인이 되어 책임감이 강하고, 이게 정말 딴 사람인데 앞서 본 사례와 유사하죠. 자, 그 다음 성격적인 부분들 나옵니다. 활달하고 사교성이 뛰어나며 자화자찬을 하시죠. 그리고 항상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가장 대표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금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지금 솔직히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안 하죠. 대부분 엄마 아빠라고 하고 이렇게 편하게 좀 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도 약간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떤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정에서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나죠. 물론 집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무슨 그 신사임당과 율곡이 그 약간 그런 어떤 조선시대의 어머니상과 또는 조선시대의 어떤 살았던 뭐 그런 약간 뭐 그런 느낌의 냄새들이 많이 나요. 뭐 굉장히 성실하고 뭐 집안에 가훈부터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슨 어떤 그 체계성, 뭐 흐트러짐이 없어. 집이 너무 투명하고 청결해서 청렴해가지고 그 흐트러짐이 없는 너무 진짜 과대포장한 이야기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자소서 속에 묻어나죠. 대부분 아버지께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고 항상 뭐 이런 거 당연하죠. 부모님이 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여기에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내용을 많이 쓰죠. 자, 그러면서 뭐 성장, 뭐 자기 성경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인간관계에 충실하면 뭐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써요. 자화자찬 막 시작하죠, 이제. 상대방한테 배려와 이해심이 많은 편이어서. 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많은지 앞에 무슨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 사이에 느끼는 우정과 의리 같은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자, 이런 얘기들 쓰지만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만 다 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왜 이런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뭐 이런 이야기만 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성장 과정과 뭐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30대는 뭐 이렇게 썼다. 한 가지 사람이 30대가 모두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자, 40대 가겠습니다. 어린 시절 농업으로 전환을 하신 부모님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여기. 사는 곳이 어디며 아버지에 대한 물질 뭐 올바른 수단, 아버지한테 항상 뭘 배워, 잘 배워.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학교 교육이 필요가 없어. 아버님한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진정한 모습, 최선한 막 그 빛을 막 무슨 뭐 웅변대에 나간 것 같아. 초등학교 때 막 웅변대에 나간 같은 그런 어떤 막 간절함이 막 느껴집니다. 아주 그냥.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쓰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이야기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님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윤리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육은 필요가 없어. 왜? 부모님한테 다 배우니까. 부모님이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부모님들이시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쓰죠. 그리고 저의 장점,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자기에 대한 장점이나 성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귀 기울일 줄 알며 사려가 깊고 배려가 뭐 이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 평소에 뭐 웃음으로 애써고 뭐 항상 뭐 똑같아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화자찬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성격이 좋고 어떻게 인내심이 좋고 뭐 의사소통 대인관계가 좋고 다 이런 얘기야. 무슨 대인관계 다 좋아. 대한민국 우울증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대인관계 하도 좋아가지고. 학창 시절 때 가장 이제 남자나 여자나 조금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친구 관계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보면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에는 뭐 우울증 걸린 사람도 없고 친구 관계로 문제 섞은 적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성실하고 해서 학교에서 진짜 뭐 윤리라든지 도덕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어. 왜? 다 그냥 부모님한테 다 배우니까 40대건 30대건 10대건 20대건 자, 자 어떤 뭐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하여튼 4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어떤 쓰는 패턴들이 비슷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50대 가겠습니다. 빠지지 않죠. 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적인 하신관계로 저희 성장 과정은 영업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발주업무나 재고 관리를 통해 경영에 대한 마음 뭐 이렇게 하는 여기는 좀 이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냥 뭐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실생활의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하여튼 여행을 떠나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사업 좀 만들 키웠습니다 하다 갑자기 취미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낍니다. 뭐 여행사 무슨
광고 문구야? 뭐야 이거는? 어? 여기까지는 약간 본론이 여기 약간 PPL 느낌. 갑자기 여행을 좋아한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뭐 기승전결을 봤을 때는 느닷없죠. 앞에 내용하고는 전혀 뭐 부모님 가게 음식점을 통해서 발전과 재고 관리를 통해서 경영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대학교에서 경영 정보를 연구했는데 쭉 나오다가 뭐 그저 실생활에 상권 분석 등을 하면서 마인드를 키워왔습니다 하다가 취미는 여행입니다. 굉장히 이 대반전이죠. 영화로 따진다면은 마지막 엔딩에 엄청난 그 반전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주인공이 죽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주인공이 아니라 딴 사람이 죽고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딱 나타나는 뭐 그런 굉장히 뭐 식스센스 같은 그런 어떤 반전 효과가 있는 그런 자소서죠. 상기 본인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을 막 씁니다. 시골의 삼남매의 처단을 당한 막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다 우수한 성적을 졸업했으면 자기 육상생활 활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밴드보이 현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며 즐겨야 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밝고 맑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다 성격 좋지 뭐.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자소서만 보면은 이렇게 성격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약간 이제 50대의 어떤 뭐 대상이었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그 패턴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똑같다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면은 성장 과정에 항상 부모님이 나와.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늙어 죽어서까지 부모님 얘기를 해요. 성장 과정에서. 60대면은 이제 자기 자녀도 있을 테고 자녀도 굉장히 성장을 했을 테고 성장 과정에서 최근의 이야기를 써도 지금 모자랄라 판국인데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굉장히 오래된 뭐 거의 한 40년 50년 된 얘기를 막 꺼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그리고 저것이 과연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는 자기 소개인지 그렇잖아요. 자기 소개라는 게 자기 자신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는 뭐 예를 들어 대학생이었지만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계속 업로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소개서는 무슨 그 어떤 이력이 없어 맨날 그 처음이야. 부모님 이야기 나오고 학창 시절 이야기 나오고 뭐 밴드부 활동하고 뭐 리더십 뭐 반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장 다 시키는데 요즘은 반장하면 항상 리더십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깁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똑같은 소재와 패턴, 스토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읽는 사람은 지겹죠. 근데 그것도 이것들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지겹게 됩니다. 소재가 본인이 진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썼더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니까. 방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밑도 끝도 없이 막 자화자찬을 해요. 뭐 취미는 뭐고, 막 자기는 성격이 좋고, 뭐 우수한 성적을 했고,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자화자찬 막 해. 활발하며 뭐 하면서 그냥 본론만 이야기해. 자기 성격에 대해서. 그거를 과연 누가 믿어주겠냐. 그 이야기를. 자, 그런 이야기.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거 없는 주장. 다 근거가 없어. 어떤 시나리오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뭐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없고 그 스토리 소재들도 대부분 보면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패턴.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 또는 누구나 알 법한 소재. 스토리 소재가 똑같아.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다. 뭐 이런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문구랑 내용이 너무 똑같아. 과연 이거를 누가 평가를 할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또는 자기가 조금 유식해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소서 읽는데 뭐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뭐 자소서 읽어야겠습니까? 가장 쉬운 용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용어를 갖고 쓰는 게 자소서가 가장 좋습니다. 자소서는
일단은 그 심사위원들한테 또는 누구한테 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것이 이제 평가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대부분 그런 용도로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소서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죠. 왜냐면 자기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시나리오, 똑같은 패턴, 이걸 쉽게 바로 구분이 되죠. 왜? 굉장히 많은 자소서들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앞에 딱 읽어보고, 그럼 안 읽는 거죠. 똑같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문제가 많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쓰면 좋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뭐 한순간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자소서의 어떤 패턴과 내용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들은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스토리가 비슷하죠. 자기가 뭐 반장했거나 어떤 뭐 특별활동 생활을 했거나 봉사활동을 했거나 똑같아. 그런데 자기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꼭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복제인간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별한 소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에어컨 설치 알바를 했어요. 근데 에어컨 설치 알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애들이 없어. 그렇잖아요. 아르바이트라는 종목은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에어컨 설치 알바라는 게 다르지. 어? 거기서 조금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에어컨 설치 알바라고 해서 뭐 처음에는 그냥 설치하는 거 보조기사로 따라가서 옆에서 그냥 보조 역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에어컨이라는 그 기기 장치가 있잖아요.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부속 장비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한여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 대부분 에어컨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예를 들어 35도면은 실내 온도는 거의 40도가 넘죠.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안에는 더 덥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걸 과정을 설명하면서 쓰는 거야. 조금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에어컨 설치를 내가 할 수 있다.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실제로 그래요. 저는 에어컨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고방식이 뭐였냐면은 이왕 하는 거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배우자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른 거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애와 그거를 잘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애와 그래서 저는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막 이전 설치 같은 거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에어컨 설치를 할 줄 알아요. 그 설치해서 동관 막 연결하고 그걸 했거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한 소재를 갖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내가 느꼈던 감정. 여기서 정말 돈 벌기 힘들구나. 그걸 느끼면서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어떤 이런 스토리로 연결을 될 수가 있잖아요. 연결이 될 수. 뭔가 재밌지. 소재가. 앞에 이제 뭐 슬로건으로 에어컨 설치하는 알바를 통해서 에어컨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저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슬로건을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죠. 좀 다른 뭐 색다른 소재를 갖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분석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기존의 자소서들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쭉 한번 보세요. 패턴이나 스토리가 비슷해요. 대부분. 자, 그리고 스토리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막 근거가 없죠. 저는 뭐 활발하고 뭐해서 뭐하면 아예 없어 내용이. 그냥 자기가 막 긍정적이고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막 자기 입으로 막 해. 근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평가위원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안 믿어주죠, 대부분. 이런 어떤 스토리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야. 아, 얘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굳이 에어컨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저 상황에서 그걸 배웠다는 거는 제가 어떤 노력하는 정신과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게끔 스토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사용하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재밌잖아요. 참신하고. 그런 어떤 소재를 갖기 위해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제가 힘들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밑도 끝도 없어. 막 갑자기 막 본론이 나오고 막 서론이 나오고 결론이 막 뒤집어 바뀌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 아까 보면은 쭉 얘기하다 제 취미는 여행입니다. 갑자기 여행이 나와. 난 여행사 직원인 줄 알았어. PPL 홍보하는 줄 알았거든요. 전 솔직히 기승전결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론과 본론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각 항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장 과정이면 성장 과정인데 성장 과정 안에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이 기승전결에 대한 이 구조는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사람이 짧게 읽고 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게 쓰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죠. 왜? 그 평가위원들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승전결이 짧아야 돼요. 계속 늘어지는 식의 어떤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읽다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기승전결은 짧아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 데이터를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 스토리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어떤 3단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걸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독후감이라든지 글짓기 이런 것들을 쓰면서 원고지에다 쓰면서 또는 일기를 쓰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국영수과다. 어떤 집중 과목에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이런 어떤 예체능이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문학적이라든지 뭐 예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등한시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글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뭐 일기도 의무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일기 숙제 같은 거 안 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성장해서 사회까지 진출합니다. 뭐 고등학교 때는 더 안 쓰지, 뭐 대학교 때 글 씁니까? 더 안 쓰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글 쓰는 어떤 패턴과 스타일 또는 어떤 글 쓰는 어떤 능력이 거의 초등학교 수준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향상된 어른이 되니까 조금 더 향상된 그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토리 기승전결 주장과 막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내용 구성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 그때 뭐 다 배운 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책을 딱 찾아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왜 일기를 쓰라고 하며 독후감을 쓰라고 했으며 뭘 하면 맨날 항상 글짓기 소풍 갔다 오면 뭐하고 글짓기 뭐 과학 상상 글짓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왜 하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토리와 뭐 저런 어떤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나는 뭐 열정적이라든지 난 노력하는 사람이라든지 난 추진력이 있다. 난 성격이 좋아서 굉장히 활발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막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화자찬을 해서 내 입으로 막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스토리 속에서 또는
그런 어떤 글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가장 이제 기업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이 이제 공정하고 뭐 투명하고 청렴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직무에 대한 역량.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뭐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출중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를 또는 이 직원을 우리 회사에 채용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 친구가 들어오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도약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뒷받침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 정도의 어떤 비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입사원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뭐 역량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죠. 뭐 생판 뭐 백지 상태로 들어오는 게 이제 신입사원인데 그 신입사원을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 그리고 얘를 우리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얘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한 아이구나. 약간 그런 어떤 비전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직무 수행 계획서 필요하다. 근데 앞서 뭐 보신 사례들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 거의 없죠. 이것들을 자기 자신이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그런 어떤 자소서를 통해서 느끼는 게 없어. 그냥 좀 짜증나. 왜? 패턴이 다 비슷하니까.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짜증만 날 뿐이지 어떤 이런 메시지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구독은 필수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